이번에는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라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기라는 양명무, 유명한 작가죠. 양명무 선생이 지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기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이 주요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모든 직장인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원한다. 그렇다면 행복한 직장인은 누구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자는 20년 동안 고용과 임금,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1999년, 96년 IMF 위기가 터지기 1년 전에 고용 불안 시대를 예측한 명예퇴직 뛰어넘기를 출간했고, 이를 계기로 1998년도에 1년 동안 매주 중앙일보에 양병무의 탈출 고실업 시대라는 칼럼을 연재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또 예측을 한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일이 좋아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꿈의 직업에 대한 로망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제시하는 꿈의 직업 찾아가기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면 해답이 보인다. 일이 좋아서 행복하다는 그는 직장인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행복 전도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분이 참 이 사회에 또 우리 많은 사회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들,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으로 이 책도 좋은 책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번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머리말에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나는 직업의 성격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최고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양병무 작가가 머리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부에서는 꿈의 직업을 찾은 사람들 이라는 게 있고, 2부는 하고 있는 일을 꿈의 직업으로 만든 사람들, 3부는 꿈의 직업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큰 타이틀로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어떻든 간에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건강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책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남보다 쉽게 배우고 잘 하고 싶고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 일이다.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아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도중에 힘든 일이 생겨도 기꺼이 버틸 수 있고 그 고통마저도 즐길 수 있다. 몰입의 기쁨이 있고 고생 뒤에는 성취의 뿌듯함을 누린다. 그 일을 통해 나의 존재감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하는 게 이게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아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과정을 지지자로 봤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더 높은 차원에서 호지자로 봤는데, 이제는 낙지자의 수준까지 그 3단계까지 올라서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한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꿈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20% 미만이다 하는 데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이 없죠.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농사 짓는 일, 이런데 지금 산업사회 같은 산업사회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은 그 산업화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씩 이제 꿈의 직업을 가진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는 그 꿈들이 사실은 보면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진짜 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람의 어떤 말하면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이 로봇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이면서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에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이 시대 흐름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직장보다는 직업이 중요한 해직이시기다. 그렇죠. 직장은 뭐 20년 이상 하기도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직업을 찾아서 이동하는 미국에서도 평생에 직장을 7번, 8번 옮기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큰 어떤 혼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직장도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음의 특권은 근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가고 싶은 직장을 선택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워 전력 투구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자신도 행복하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성공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 뛰는 그런 일을 하는 삶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꿈의 직업을 찾은 사람들 일부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적성, 소질, 흥미 같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영업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꿈의 직업을 찾은 사람들의 개성 넘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 다들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것이죠. 남이 말리더라도 좋아하는 일이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갈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까지 든다.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뚫고 나가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생긴다.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일은 부모를 위해서라든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가정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게 좀 복잡한 일들이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뭇거림 없이 열정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에서는 열정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시인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가 떠오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시가 보면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이런 것이가 있는데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남의 시선이나 눈앞에 자잘한 이해타산한 점은 무시하게 된다. 춤추고 노래하고 싶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자.
내 마음대로 흔들고 소리쳐도 부끄러울 게 없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다. 사랑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도 가슴속 뜨거운 열정이 이끄는 대로 한다면은 거칠 것이 없다. 열정은 우리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고 행동으로 잘 이끌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 제목이 맞는 어떤 사례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에 간호사 꿈을 꾼 꿈을 이룬 김수지 총장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나이팅게일, 한국의 간호학 박사 1호 이런 걸 따게 된 것도 보면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꿈을 따라 간호사가 되었고 간호학 박사를 취득하고 호스피스 활동과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김 총장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열정이 넘치며 행복을 느끼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를 직업으로 살려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하에서는 취미를 즐길 때 그것을 직업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퇴근 후 쌓인 스트레스를 풀 겸 집에서 화초를 가꾸기 시작했다. 난도 키우고 허브도 키우고 종류를 바꿔가며 참 열심히 키웠다. 장소가 붐빈다 싶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 화초에 대한 전문가가 이제 거의 되더니 4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화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아담한 화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취미를 직업으로 우리 살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취미 혹은 뭐 놀이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돈을 받고 취미생활이나 놀이는 돈을 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놀고 취미로 일하고도 돈을 받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잘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즐기면서 돈 버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를 잘 읽어서 여기에 대응을 한다면은 매우 행복한 어떤 노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조조정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꾼 산 사나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북한산 입구에서 그 실내 그 암장 선의 사이드를 운영하는 김성희 씨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그의 이 남다른 취미가 항상 이 암벽 등반 이런 게 계기가 돼 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주말마다 이게 참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말마다 그 산을 오르는데 그래서 산은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속을 걷다 보면은 마음속 고민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암벽 등반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직업으로 가져가게 되었던 거죠. 또 이 뒷부분에 나온 얘기는 몰입의 즐거움을 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몰입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은 바로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김성희 씨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핸디캡을 극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성공의 바로미터로 역경 지수인 AQ Adversary Quotient가 등장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린 경향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들레처럼 외부 상황을 극복한 후 성공을 거머쥔다 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핸디캡과 절망과의 고독한 사업 속에서 승리하여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플렉스는 나의 힘, 외파리 박대성 화백. 그래서 외파리인 사람들은 참 매우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많죠. 더군다나 그림을 그리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힘도 들고 이런데. 근데 이 불국사의 화가로 유명한 박태성 화백은 놀랍게도 한쪽 팔이 없었는데 그 한쪽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그 상당히 국전에서 8번이나 입선했고 그 다음에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이런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기가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몸이 성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스티브 호킹, 이상묵 교수. 이 이상묵 교수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있는데 모가리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호킹 박사와 같은 그런 어떤 지금 질병이 있죠. 이럴 것 같으면 대부분 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이분은 그걸 극복해서 자기는 이제 상처를 입지 않은 머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자기 분야에서 대성을 거두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쭉 그런 핸디캡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제 하고 있는 일을 꿈의 직업으로 만든 사람들 하는 거 2부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열정과 몰입, 기쁨과 만족 속에서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며 돈을 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참 부럽군.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 자꾸 우리가 찾아서 그 새 땅을 찾아내는 일. 보다 찾아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는 강 건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유사한 근접성을 찾아가지고 내 일에 일을 새로운 일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 직업으로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봅니다. 알고 보니 나에게 맞는 일이 몰랐지만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을 이제 발견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싫어하지 않으면은 좋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싫어하지 않으면은 그걸 열심히 또 싫어하지 않은 경우는 열심히 하게 되면 좋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마법의 1만 시간. 이 부분 우리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마스터가 되려고 할 때 1만 시간을 제대로 잘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 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캐나다 맥길 대학의 다니엘 레비슨 교수는 어느 분야에서든 탁월한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숙달된 범죄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사실 10년 같으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70, 80까지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10년을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잘 하면은 이게 우리가 길게 보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뉴요크 기자 출신인
말콤 글래드웰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썼는데 아웃라이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책이다. 그의 주장 역시 간단하다. 1만 시간은 위대함을 낳는 마법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청의 힘. 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다 보니 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독약품 고양명 사장이 그 경우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이 영업은 말로 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데 이분은 좀 과묵한 형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면 영업 체질이 아닌 어떤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 하려면 말을 잘해야 할까? 그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은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잘해야 하는 줄 아는데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에 따르면 영업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예요.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들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문제는 풀리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장이 된 그런 경우죠. 순수 영업맨으로서 영업맨 출신으로 CEO 자리에 오른 제약업계의 신화적 영업왕 탄생의 비밀은 다름 아닌 경청에 있었다는 거. 경청이 참 중요하지. 모든 경영에서 영업까지도 그러니까 경청은 참으로 모든 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 삼성그룹도 이병철 회장께서 경청을 휴호를 줄 때 경청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한테. 그 다음에 바쁘지만 행복한 남자 이런 제목이 또 나옵니다. 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이 본인 얘기입니다. 양병무 본인 얘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나서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면 어떤 있고 그 다음에는 나는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의 재미와 행복을 누렸다. 이제는 이를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는 것을 나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 전도사를 길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과정들에서 일어난 일은 대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행복 전도사, 남에게 흔히 말하는 재능 기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거라면 우리가 그 개인의 그 과정들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업이 천직 이렇게 이문보다인데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저도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같은 길만 계속 가면 얼마나 좀 지루하고 다분할까 해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가 한번 발동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어떤 일보다는 자기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러나 가정 형편상 유학이 좌절되고 차선책으로 정권회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정권회사에 들어가고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 회의를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을 미래에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기고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도 또한 위대한 일을 만들게 된 하나의 과정에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다.
무엇과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우리가 닫힌 세상에 있으면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을 열고 오픈해서 자기가 항상 개방적일 것 같으면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기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고 이걸 참조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보다 더 풍부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